예,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상당히 그 고소득 작물로 알려져 왔던 블루베리에 관해서 제가 한 10년간 취재를 쭉 했습니다. 그 결과를 오늘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지금까지 기농기촌, 특히 이제 기농하시면서 고소득 작물을 꿈꾸시면서 많은 이제 투자를 하셨지만 결국은 성공하시는 분은 좀 드물고 실패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품목을 선택하실 때 어떤 주의를 해야 될지, 또는 그 변천사를 보시면은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대응해야 되겠다 하는 방법이 떠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한 바를 모든 자료를 지금 이 유튜브에 다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과거에 이제 초기에 이렇게 화분 있지 않습니까? 포트라고 하는데 포트에 이렇게 재배를 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옆에는 지금 부직포를 다 깔아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잡초 방제가 되고, 관수는 여기 보시면 호스가 있죠. 이게 이제 드립 이리게이션이라고, 여기 이제 점적 관수죠. 요렇게 호스가 연결돼서 딱 꽂아 놓습니다. 그러면 필요할 때 이제 수분을 공급하는 그러한 형태로 초기에 이제 시작을 했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일본은 여기 블루베리 나무가 큰데 밑에 이제 그 나무 껍질을 덮어두는 경우와 다양한 이제 목질화된 것을 많이 이렇게 피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거의 없고, 지금 전부 이제 부직포를 이렇게 덮어두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잡초 방제를 하고, 묘목은 이렇게 거의 한 1.5m 간격으로 심고, 이 조관 줄 간격도 1.5m 정도씩 해서 식재를 했었습니다. 이것은 거의 한 5년생 정도 자란 나무고, 여기 주위에 보시면 나무가 들쑥날쑥합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이제 이게 묘목에 관한 문제인데, 이게 보시면 뭐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이유가, 토양의 양분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 겨울에 동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블루베리는 동해에 약하다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됐죠. 그런데 이제 이게 품종적인 면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이게 이제 묘목에 관한 문제입니다. 과거에 이제 수입한 것은 조직배양, 소위 요 잎 하나 있죠. 잎 하나를 가지고 1000개의 이제 이 모종을 만들 수가 있는 게 조직배양입니다. 그래서 조직배양 기술을 이용해서 이렇게 한 것은 이 동해에, 그러니까 추운데 견디는 힘이 약하죠.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적응 기간, 소위 경화 기간도 필요하고 했는데, 그걸 이제 싸니까 그 한 포기에 뭐 2,000원, 3,000원씩 사가니까 이게 너무 싸니까 그걸 바로 이제 심으신 거죠, 농가에서. 그래서 심각한 문제가 되어서 이렇게 죽고 한 대는 다시 심고 이렇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그 블루베리가 달리는 착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3년생 이상 된 거, 이제 환경 변화에 그 저온에도 어느 정도 적응한 모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모든 게 다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쉽게 간과하고 있었던 점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이제 작물을 재배해야 되겠다는 것도 이제 어느 정도 그 생각을 하실 수 있는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앞에 이제 포트 재배한 거죠. 뭐 어떻게 보면 쓰레기통처럼 생겼는데, 여기에 이제 점적 호스를 연결해서 이제 물을 꽂아 놓으면 수분이 이렇게 똑똑똑 떨어지죠. 그래서 이게 처음에 이제 유래된 게 이스라엘에서 유래가 됐었습니다. 그죠? 사막 지역에서 수분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러니까 절수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은 토양을 우리가 처음에는 잘 모르고 하신 분들이 많았는데 한번 보십시오. 이 pH가 5 이하로 좀 낮은 데서 잘 자랍니다. 그걸 모르고 그냥 일반 그 포장해서 재배하는 경우 실패가 너무 많죠. 그래서 이 교육이란 게 그만큼 중요하고 또 연구란 게 또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제 변천하느냐. 처음에는 이제 포트에서 이제 소위 고무다라이처럼 된 됐지. 고무다라이라고 하는데 고무 이제 통이죠. 통에다 이렇게 심어서 4년, 뭐 6년까지. 6년은 좀 키우기가 어렵죠. 그래서 뿌리가 너무 커지면 나중에 뿌리가 나옵니다만 이식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게 이제 그 고무 항아리가 아니고 실제는 요 장면은 고무 항아리가 아니고 그 뭡니까 구운 항아리입니다. 이런 데서 처음에 재배를 하고 있죠. 왜 그러냐면 이게 숨을 쉬니까 수분도 이제 배수도 어느 정도 되고 해서 이제 이걸 사용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요것은 이제 우리가 조직배양 묘가 아니고 육묘한 거죠. 그래서 삽목을 이렇게 잘랐어. 요 줄기 있죠. 가지를 잘라서 두 내지 세 마디, 한 마디, 두 마디, 세 마디 하나 자르고 또 한 마디, 두 마디, 세 마디 자르고 그러니까 한 포기에 한 30개, 40개의 그 묘종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처음에 이제 육묘가 시작이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환경에 적응하는 힘도 강하고 하니까 잘 삽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냉해가 문제인데 냉해에 대한 저항성도 높고 그렇게 된 거죠. 그 이후에 아까 항아리 모습이었죠. 항아리를 이제 좀 큰데 이렇게 키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제 한 4년생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항아리에 키워도 되고 고무 이제 통에 키워도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초기에는 재배를 했었습니다. 이 보시면 이제 잎이 정상적으로 새로 나는 것과 시드는 이렇게 이제 구분할 수 있는데 월동하기 위해서는 시든 잎은 잘라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다음에 이거는 착과가 안 되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자,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너무 지나치게 도장한다. 유로 클 경우에는 순지력이 또 여기 마찬가지로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착과가 되는 열매가 달리는 부분만 놔두고 지나치게 위로 가면은 작업에 또 효율을 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이제 관리를 하시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재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하나를 딱 그 포토에서 뽑아서 봤을 때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냥 뿌리가 전체를 다 이렇게 매트 형식으로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하나를 뽑아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가지가 삽목할 것 같으면 이렇게 자르고 또 자르고 해서 이제 번식을 소위 정식을 시킬 수 있겠죠.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처음에는 이게 이제 플라스틱이긴 한데 이게 사실 엄청 연약합니다. 그러니까 한 2mm 정도밖에 안 되죠, 두께가. 그래서 이렇게 흐늘흐늘해지는 그런 케이스인데 여기서 초반에는 이제 재배는 아니고 여기는 이제 육묘를 했었죠. 해서 이제 이식하게 된 거죠. 이런 경우는 줄기가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적어도 한 4년 정도 돼야 이렇게 되는데 목질화 되는데 이렇게까지 키우면 이 열매가 제대로 안 달립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육묘 이식을 해줘야 된다. 그 매트로 이렇게 뽑아 보니까 이렇게죠. 그래서 뿌리가 양수분을 제대로 흡수할 수 없는 상태가 되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토양에 이식하기도 하고 나중에 나옵니다만 또 다른 통에도 이식을 하게 돼요. 매트 한번 보십시오. 루트 매트죠. 뿌리 매트가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대단하죠.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됩니다. 자, 요것은 이제 육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삽목을 해서 이제 이식해서 한 포트에 요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한 1, 2mm 되는 요 두께의 이제 고무 포트라고 해야 되죠. 예. 안에 이제 이렇게 육묘 이식을 해서 이제 하는 거죠. 그럼 판매할 때는 위에를 착 잘라 줘야 됩니다. 전정을 해서 해야 수분 증발이 적기 때문에
죽지를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바로 이걸 가져가면은 상당히 이제 리스크가 위험성이 크죠. 그리고 본밭이나 논이나 어디든지 다른데 이제 포트로 옮길 때는 당연히 이렇게 또 잘라줘야 되고, 그렇지 않고 요 그 뿌리채로 맷드 자체로 바로 옮겨 심는 경우에는 수분만 공급해 주면은 그 죽는 드라이 건조해서 죽는 리스크는 적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된 상태였죠. 예. 과거에는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제성 면을 강구를 해봤을 때, 야, 그 돈이 많이 들지 않느냐, 그냥 스티로폼 하면 안 되냐 해서 스티로폼은 또 확장할 수가 있으니까 스티로폼을 쓰는 또 연구도 진행을 했고, 뭐 별 연구들을 다 진행을 해 왔었죠. 그리고 이제는 좀 크니까 스티로폼을 빼버렸죠. 빼고 여기 이제 컨테이너라고 이제 과일 수확하는 통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다이렉트로 재배를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수분이 너무 정발이 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 물 주다가 하루 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상당히 리스크가 크다 하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요거는 다른 품목인데, 어쨌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나오게 된 게,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런 이제 부직포로 만든 그 상자죠. 상자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포트죠. 큰 포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또 하게 됐는데, 이게 보기에 너무 좋죠. 좋고, 이제 양분 관리하기도 참 수월습니다. 수분 관리도 수월한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부직포다 보니까 옆면으로 이제 수분 정발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분 정발이 잘 되다 보니까 매일 물 주다가 풀 주다 보고 하여튼 그런 리스크들이 있는 해프닝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토양에 그냥 아까 보셨던 상태로 하시는 게 가장 좋았다, 구간이 명관이었다 하는 결론을 이제 내리게 된 겁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렇게 겨울 되면 완전히 시들어 버립니다. 봄 되면 이렇게 또 자라나죠. 요거는 이제 묘목입니다. 묘목을 이렇게 해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요게 이제 블루베리가 달린 여기 이제 꽃이 요 꽃이 있습니다. 요게 이제 초롱꽃 비슷하죠. 그런 초롱꽃과처럼 블루베리가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렇게 해서 요렇게 열매가 좀 커지고 수분해서 요렇게 이제 되는 거죠. 요게 이제 꽃이 핀 장면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모를 이렇게 또 심어 놓고 다양한 방법으로 재배법이 시도가 됐었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제가 여러 군데 촬영도 하고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비효가 부족하다 보니까 펠렛입니다. 펠렛을 투입했을 때 또 어떻게 되는가, 그런 다양한 이제 연구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들어갈 그 pH 조절을 한다든지 양분 조절할 때 또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초기에는 이제 노지 하다가 이제 시설 재배까지 이제 이렇게 도입이 되게 된 거죠. 이 품종을 레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관수는 이 바닥을 고랑을 통해서 이렇게 관수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게 부직포 비닐일 경우와 부직포인 경우를 실험을 해보면 부직포인 경우는 물이 이렇게 스며듭니다. 그리고 요 아래쪽에 공만 내 놓으면 어느 정도 이제 그 문제는 없는데, 이 포트 자체에 수분을 공급하는 조건이 되면 문제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파이프라인을 이렇게 깔고 이렇게 점적 관수를 하는 것과 아니면 이렇게 고랑으로 물대는 것, 이런 시험들을 해본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런 이제 하나의 포트에 완전히 이제 밀폐된 거, 격리된 것과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수분이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부직포 포트를 이렇게 비교를 한 겁니다. 결국은 실내에서 하면 이것이 유리하긴 합니다. 유리하긴 한데 결국은 이제 경제성 면도 또 고려를 해야 되는 거죠. 상당히 이제 다양한 면을 고려를 해야 되는 이유가, 왜 그럼 실내에 이렇게
그 비닐 피복을 해서 비닐 하우스 안에 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게 이제 출하 시점이 중요한데 늦게 출하하면 노지에서 나온 것들이 너무 대량으로 나오다 보니까 가격이 너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을 이제 조기에 출하하면 가격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시험을 다양하게 이제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저런 이제 진행 연구들 우리 진행이 되어 왔었고 많은 농가에서 이렇게 또 시도를 하고 이거는 이제 품종에 관한 또 실험 원일 그다음 블루크롭 그 레카라는 품종이 조금 숙기가 빠르죠, 그죠? 그런데 문제가 이 블루베리가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하면 이 생과로 먹기에 당도도 좋고 모든 게 좋습니다. 식감도 좋은데 한번 보십시오. 이 숙기 익어가는 시기가 다 다릅니다. 한 송이 내에서. 그러니까 이게 일손이 너무 많이 든다는 거죠. 그게 이게 이제 경제성이 없는 이유가 되어버린 거죠. 요즘처럼 인력 구하기 힘들고 노동력 자체의 경제성 평가를 많이 하는 시대에는 이게 상당히 리스크가 크다. 그래서 한다면 체험 농장이나 이렇게 해서 이제 할 수도 있는데 체험 농장도 그 시간 맞추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블루베리라는 것은 그 지금 1kg에 12,000원 정도 하긴 합니다만 상당히 그 일손이 많이 요구되는 그리고 재배하기에 다소 많이 까다로운 그런 작물이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성공하기가 조금 어려운 작물이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품목 선택을 너무나 잘해야 됩니다. 제가 딸기도 말씀드리고 다 지금 합니다만 나중에 토마토하고 가지 다 할 겁니다. 이렇게 노지에 이렇게 내놓고 이제 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제 여기도 잡초가 나고 하니까 이렇게 짚을 덮어놨죠. 근데 이런 거는 또 리스크가 있습니다. 어떤 리스크냐면 야외에서 이렇게 부적반에 하다 보면 이제 겨울이 따뜻합니다. 그러니까 군뱅이들이 그 장수풍뎅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애들이 알을 쓸어버립니다. 여기 와서 저거 알을 낳고 하니까 또 먹을 게 없으니까 뿌리를 파먹어버리죠. 그런 경우가 흔하게 발견됩니다. 그래서 이 농업행위라고 하는 것은 만 가지를 다 생각해야 됩니다.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문적인 기술을 제대로 전수를 받으셔야 된다 하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이렇게 또 많이 재배를 했었습니다. 이거 한번 보십시오. 블루베리가 이렇게 많이 달리죠. 이렇게 많이 달리는데 이게 많이 달린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사이즈가 너무 작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이제 과수류에서도 잎 예를 들어서 20개당 뭐 감 하나 또 사과잎 같은 거 25개, 30개당 하나 이런 식으로 정해놨습니다. 그러면 이건 정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적과라고 하는데 이게 과일을 좀 따줄 수도 없고 상당히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꽂힐 때 이제 적화를 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일손이 너무 많이 든다. 그러니까 경제성이 좀 떨어진다는 것이 가장 큰 단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참 진주, 사천, 밀양 다양하게 이제 이렇게 서치를 하면서 이제 결국은 어디까지 가느냐 이제 남해까지 이제 가게 된 거죠. 이런 이제 사진만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이제 진주에 그러니까 이제 시설 재배에서 벗어나서 시설 재배는 너무 투입비가 많이 들더라. 노지에서 이제 경사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재배를 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이제 초기에는 달립니다. 근데 이거 뭐 수확할 거 맛볼 거라고 놔뒀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다 따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2년째 보통 이제 묘목부터 열리기 시작하는데 한두 개 그는 다 따버리는 게 좋다 하는 겁니다. 이제 조금 전에 그 2013년이 그 벌써 1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이제 연구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보니까 우리 아들내미가 이제 나와서 제가 많이 따라다녔죠.
자, 어쨌든 뭐 이렇게 품종들, 요게 이제 삽목하는 겁니다. 이 삽목하는데 이게 삽목할 때 이제 가장 핵심은 뭐냐 하면 이걸 비닐을 완전히 덮어 씌워야 됩니다. 덮어 씌워야 처음에 이제 수분에 공급했던 것이 이렇게 정발이 안 돼서 뿌리가 잘 내립니다. 그렇지 않고 이 오픈된 상태는 수분 다 정발해버려서 말라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완전히 이 비닐하고 부직포를 덮어서 온도를 높게 하고 착근 뿌리가 처음에 잘 내리도록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건 젠들러라는 품종이고, 이렇게 이제 엘리자베스, 오닐, 레카. 그러니까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요 꽃이 여기 있었던 데거든요. 그러니까 과일이 이렇게 성수 커지고 상당히 좀 있어 보이죠. 이게 5월달입니다. 그러니까 시설 재배, 그러니까 비닐 온실 안에 하니까 이렇게 수확기가 빠른 거죠. 거의 한 달 반 정도 빨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쪽에서 근접 촬영한 건데 좀 사진 포커싱이 좀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것도 밀양입니다. 밀양인데 바깥에서 이제 야외에서 이렇게 블루베리가 한창 유행할 때 재배를 했는데 이것도 들쭉날쭉 합니다. 가장 핵심은 뭐냐? 이거는 논에 하다 보니까 배수가 불량해서 소위 물이 찌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 만 가지를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주말마다 이렇게 고생을 하고 했지만 결국은 다 거의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작목도 이렇게 재배를 하면서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온 게 산딸기가 나왔죠. 산딸기가 뭐 대세에 또 좀 되다가 어느 품목도 뭐 10년은 못 갑니다.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이 관리가 참 어렵습니다. 이렇게 이제 다양하게 이제 연구를 진행을 하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부직포가 중요하다. 그래서 또 나온 게 블랙베리라고 이제 또 다른 게 이렇게 뜨게 됐죠. 시커멓게. 요거는 이제 블루베리가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 아주 탐스럽게 익었습니다만 기장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TV에 방영된 겁니다. 10년 전에 이제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숙기 한번 보시면 다 다르죠. 예, 그래서 이게 참 어렵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뭘로 해야 되느냐, 가공을 해야 된다 해서 가공산업 쪽으로 이제 포커싱을 두게 됩니다. 그래서 신이 내린 뭐 과일이다 해서 많이 정말 그 당시 TV 많이 나오고 떴습니다. 그 기농기촌 하시는 분 대부분이 뭐 블루베리에 관심이 많으셨고 요즘은 뭐 딸기가 대세입니다만 그래서 이제 이 수확이 참 어렵다 하는 안토시아닌이 많다. 그거는 뭐 원체 많이 들어왔으니까 이렇게 이제 듀크라는 또 품종이 나오게 되고 다양한 이제 품종들이 이렇게 대두됩니다. 온 언론사 방송에서 뭐 너무 많이 나왔죠. 그래서 이제 이 블루베리를 그냥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요거에 이제 보시면 밀가루죠. 또는 쌀가루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밀가루입니다. 이걸 이제 믹서기에 갑니다. 갈아가지고 이제 접을 내서 여기가 믹서웰 잘 혼합해서 이제 우리가 식용으로 그 뭐 전도 부쳐 먹고 뭐 다양하게 이제 빵도 만들 수 있고 이렇게 이제 섭취하도록 생과는 오래 못 가니까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된 겁니다. 그렇게 막국수 방금 나왔죠. 막국수 이렇게 또 만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또 이게 블루베리 차가 있지 않습니까? 요게 또 안토시아닌도 많고 해서 또 좋다 해서 저 득급차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또 하고 다양하게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안타깝지만 그렇게 큰 소득을 올리지는 못하고 옛날 그 남해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남해는 이제 골프장이 유명하죠. 그래서 많은 고객들이 이제 블루베리 생과를 사 드셨는데 어느 날 이제 아무도 고객들이 안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해서 물어보니까 그 원인을 찾아보니까 미국에서 이제 냉동 블루베리가 수입이 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또 막 원래 주문했던 분들이 꽉 또 주문이 제대로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냉동시키면 맛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블루베리는 신선 과일이기 때문에 딸기도 마찬가지지만은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이 일손이 너무 많이 갑니다. 수학 작업이 너무 이게 하나씩 따야 되니까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 연구 차원에서는 동시에 이제 읽는 거. 그렇게만 되면 송이 채로 따면은 뭐 일을 엄청 덜 수 있죠. 그런 그 품종이 육성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또는 재배법이 개선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블루베리에 이제 왕도가 없다. 그리고 차근차근히 완벽히 시장성하고 경제성을 확인하시고 기농을 준비하시라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